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 전용기에 탔던 취재진 전원에 따르면요, 기내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바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문 대통령 만나고 싶다 소망을 피력하신 분이죠. 개그맨 김영철 씨입니다. 동포 간담회에서 결국 일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기회가 된다면 우리 라디오에 모시고들 싶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방송 들으시거나 그 신문 이렇게 보시면요. 혹시 보좌관들 꼭 전해주셔야 돼요. 계획을 다 짜놨기 때문에 지금 대본 쓰고 있죠? 네, 꽁트 좀 짜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기 전에 제가 우리 베를린 방문 우리 독일 조민들을 위해서 제 앨범 다른 음악 잠깐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머, 저렇게 노래하실 정도로 오늘 이 G20 하기 전에 아주 분위기를 제가 한번 한껏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먼저 만나면 보내 가지 마. 박수! 네가 나쁜 여자는 가지 마. 너를 저 따르릉을 거기 계신 분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본인은 참 열심히 했는데요.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진지해서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걸로 의미심장하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하고 어떤 인연일까요?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석에 타고 왔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영철 씨가 비호감에서 지금 호감으로 바뀌었고 네. 또 상당히 이제 사회를 잘 보기 때문에 데려간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교포 간담회 때도 네. 개그맨 김미화 씨가 사회를 봤습니다. 아, 그랬죠. 근데 그때는 블랙리스트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김영철 씨는 제가 보니까 블랙리스트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자리에 만약 현철 씨나 서른도 씨가 노래를 불렀다면 아마도 박수 좀 쳤을 겁니다. 그런데 네. 왜 그러면 김영철 씨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돌처럼 인기가 높은데 저런 자리의 사유자는 사회자가 주목을 너무 받으면 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을 갖다 기용할 때 정치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나보다 너무 잘나도 안 되고 네. 나보다 너무 예뻐도 안 되고 적당한 분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래서 김영철 씨를 선택했는데 저 자리에 있는 교포분들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네. 노래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영철 씨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는 참 좋습니다. 카메라 공표증이 없는 분이긴 하지만 또 공식 정부 행사 가면 개그맨 분들은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사진에도 저 뒤편에 저희가 김영철 씨라고 하니까 알아볼 정도로 사인 공세 받는 문 대통령 뒤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저희 외교부의 이제 공식 SNS에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만큼 뭐 어디든지 열심히 하고 어디든지 잘 끼어서 하고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그런 성격인데 네. 특별히 이제 저분이 뭐 과거에 약간 비호감 이런 것도 있어요. 고생도 하셨는데 영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영어도 네. 잘하고 매사에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으로서 요즘 다시 평판이 좋아져서 제2의 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가실 때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고 뭐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갈 때 비즈니스석에 앉아갔답니다. 네, 네, 선임 행정관 자리나 네, 마찬가지죠. 선임 행정관들이 2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충분히 좋은 대우도 받고 가셨고, 네. 가서 뭐 진행도 잘하시고 해서 아주 대통령의 저 행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유쾌하게 미리 만들어준 그런.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이분이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개그맨이다 소개하면서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줬다고 그럽니다. 네. 어쨌든 이영만리 타국에서 고생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열심과 평창올림픽 나가겠다고 피겨스케이트 도전하는 김영철 씨나 열정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신 걸까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 씨가 여러 번의 어떤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고비들을 이제 겪고 새로운 어떤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는 그런 장면들이 네. 많은 분들에게 좀 좋게 비춰졌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뭐 본인이 간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의전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추천을 했을 거고 거기서 합당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이제 칭찬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인기가 자기보다 훨씬 좋았다. 뭐 이건 결국 연예인들의 제일 관심은 인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 씨가. 네. 그럼 김영철 씨는 저거 사일만 보고 돌아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 그 외에 또 특별하게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건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저 네. 행사를 위해서 아마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아마 저게 동포간담회가 아니면은 팔순잔치라고 오해할 뻔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 동포간담회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과거에는 동포들이 대통령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네. 만드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했던 파독 강부나 간호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만든 자리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팔순잔치면 어떻고 대통령이 초대하는 자리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격이 없게 그분들을 위해서 흥을 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뭐 김영철 씨라도 김영철 씨 아닌 누가 가더라도 전 참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김영철 씨가 가서 따르릉 부르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 이상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가 없었겠죠.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보면 동포간담회는 거기 계신 분들이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거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이분들을 초대해서 모시는 그런 자리로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 뒤에 있는 백이 다릅니다, 완전히. 저 때는 네. 어쨌든 간에 이 동포들이 이제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리라면 저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대한 자리라는 게 차이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오늘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좀 비교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한 데다가 저때 분위기가 어쨌든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돌의 무슨 초청 공연처럼 저기 보면 네. 이제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어전을 갖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다가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껴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호원들이 그 좀 자유롭게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 자리 자체가 굉장히 그 전에 있던 대통령과 교포간담회와 달리 굉장히 좀 자유로웠던 것 같고요. 네. 또 일단 김미아 씨에 이어서 김영철 씨를 썼다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그 대통령의 이런 행사도 좀 이제 소프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동포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런 배려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네. 국가가 정부가 이렇게 교포들을 안아주고 이런 장면들이라는 것이 사실 과거에 없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고 멀리하면 멀어지고 저렇게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오고 다가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인기가 사실은 문 대통령한테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엔 본인의 자세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네. 화면에서 보면은 딱지 형식이 짜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식을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그 형식을 파괴를 했어요. 사회부는 고민정 씨에게 파독 간호사 중에서 대표로 누구 하나 건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건배 제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매우 자유롭고 격식 없는 그런 자리가 돼서 모두가 좀 이렇게 기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으로 저희가 모시려고 해요. 동포간담회가 이제 긴장을 하는 김영철 씨를 인기 개그맨이라고 문 대통령이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부터 뜨거운 열기는 대통령이 들어서는 순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마치 아이돌 공연장 같았다는데요. 연호 소리 그리고 응원 플래카드가 넘쳤던 그 간담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사님 가면 안 돼. 환영합니다. 여사님 환영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환영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고맙습니다. 저 먼 땅에서 인생을 바쳤던 헌신했던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애국이다.
아마 문 대통령을 봤을 때도 태극기와 대한민국 애국심을 생각했을 거고 문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약간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탄핵 전국 속에서 우리 국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민들이 마음 졸이고 얼마나 잘 끝나기를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 교민들 마음에 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기대감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런 자리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전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매일 또 국내 한국에 있는 일들이나 사람들 걱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또 여기 사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도 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마 마음들이 이런 자리에서 좀 이렇게 소통하고 열리도록 이렇게 두니까 네. 그런 마음들이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과 또 그동안에 많이 기대했고 그 안타까워했고 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뭔가 정리됐다. 네. 이제는 뭔가 한국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영부인도 막 덥석덥석 안아버리고 그리고 환영한다고 하는 문구도 자기가 손글씨를 써서 갖고 나오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내에 있는 그냥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잘해야겠다. 더 우리가 더 김정숙 여사가 잘해야겠다. 계속 눈물을 훔치네요. 아무래도 이분들을 만나 뵙고 나서 본인이 감정을 북받치는 감정을 아마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파독강부와 간호사분들의 굴곡진 인생이요.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분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건배사 잠깐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제독 한인 글릭아프의 회장님이 아마 건배사를 하셨는데 이게 가 계시는 광부협회나 마찬가지인 그분들입니다. 대표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장면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선대한 나라, 안전과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가신 대통령님께서의 결승하심을 위하여 우리 건배합시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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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를 낳은 모두가 바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동의 시간이 독일에서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을 다 잊지 못하는 현지 파독 광부분들을 위해서 문 대통령이 중간에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 대표분에게도 건배사를 제안하기도 했었었는데 어떻습니까? 50여 년 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찾아오고 또 그분들을 보냈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눈물과 당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물 어떻게 다를까요? 독일에 가신 분들, 지금 파독돼가지고 이제 광부로 가신 분들, 간호사로 가신 분들, 그 당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네. 사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간 차원이 굉장히 크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사실 타국에 있으면 더 고생이 많죠. 왜냐면 위로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고국의 대통령이 와서 안아주고 하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을 저희가 영상을 입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정말 눈물 나는 건 진짜 네. 5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함부른 탄광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교포들을 만났는데 네. 그때는 누굽니까? 다 광부 간호사들입니다. 그때는 해외에 나이도 힘든 시절인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연설문을 집어 던지고 이제 적수 연설을 하는데 네. 그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후손들만큼은 당신들처럼 이렇게 외국에 팔려오도록 하지 않겠다. 네. 팔려오도록 않겠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울었고요. 그때 유경수 여사가 정말 많이 울었다는데 저는 이 탄광에 있는 광부들이나 간호사들, 독일 간분들은 사실은 보수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아까 김정숙 여사가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걸 보면서 과거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수박새 꽃 같은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쨌든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동포들이 나올 때마다 옆에 따라 나와가지고 어르신을 대접을 했는데 저게 좀 차이가 나는 게 그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팔려왔다고 표현할 만큼 힘든 동포들 앞에서 정말 울었고 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지금 이게 G20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온 겁니다. 원오브 댐으로. 그래서 동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김영철 씨가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흥겹게 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게 차이인데요. 어쨌든 저 자리에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동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수와 진보의 아이콘을 두 개 다 지금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현충일 기념식 때 네. 대개는 현충일 때는 군인 장병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파독, 광부, 간호사 설명을 했습니다. 저 자리에 있는 어떤 독일에 있는 어떤 한인단체 회장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현충일에서 연설한 그 말을 듣고 우리 다 울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섬세하게 동포들의 마음을 다듬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탄광을 가는 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그의 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슷하네요. 그렇지만 장소보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에 대한 헌신 네. 이거를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심리적으로 보면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고 계속 다니면서 지금 대통령이 교포들이나 네. 아니면은 또 그 교포 예전에 이제 50년도 더 전에 팔려왔다고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파독 네. 강부나 간호사로 왔던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 어루만져주고 자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니까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국가에 관한 헌신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외로운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 헌신한 정신을 대통령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게 틀림이 없는 건데요. 저분들의 임금을 담보로 해서 그때 독일로부터 우리가 차관을 뭐 3,500억 불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지금으로 네. 이야기하면은 뭐 사실은 35억 불이라 해도 될 만큼 큰 돈이 만 달러. 네, 달러를 가져왔는데 지금으로 하면 뭐 그 10배가 넘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뭐 실제 애국자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위치가 어디였든 방식이 어디였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저분들 다 감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가정사 쪽으로 하면은 사실은 그때 당시 저분들은 다 6남매나 8남매의 그 가족 중에 맞이나 누구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저당접해서 가족을 챙겼고 나라를 챙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께서 저렇게 칭찬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독일에 대한 절절한 사연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면서도 이어졌습니다. 독일어로 인사를 시작하고 독일어로 감사 인사로 마감을 하던데요. 국빈 방문도 아니고 의장대 사열까지 받았던 문 대통령, 이 총리실 앞마당 산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텐 아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렌 당크. Dankeschön. 어디서 이렇게 독어를 공부를 하셨을까요? 특히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전에 대선 전부터 이분을 소통의 본보기로, 그러니까 일상에서 정치가 시작된다는 소통 행보의 롤모델 격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한번 검토를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장을 보시는 것, 시장 보는 것, 나도 혼밥도 즐길 수 있고 햇반을 사러 장을 보는데 메르켈 총리처럼 국민들과 일상에서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 다른 듯 닮았네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 전에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대통령이 혼자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을 봐야죠. 네. 그리고 시장을 본다면 사실 혼밥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봐야 되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계란이나 라면이나 일단 쌀 같은 걸 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 비교해 보면 메르켈 총리는 제대로 이제 동네 마트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나 가는 것이고 매주 한 번씩은 꼭 가는 것이고 꼭 가면 꼭 이제 본인이 이제 할 최순하는 걸 제대로 하는 건데요. 대처 여사의 정기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걸 봐도
영국이나 이 독일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당연히 마트를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서민 대통령으로 좀 이렇게 부각된 이유 중 하나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것도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왠지 이런 시장이나 한 번도 안 갔을 듯한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를 갖다가 TV 연설에 인용했다는 것은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서민으로 와닿는 거죠. 결국은 광화문 대통령 선언했던 그 배경으로 지목됐었던 메르켈 총리, 요리와 정원 가꾸는 일도 즐기고 총리이기 전에 평범한 주부로 저렇게 장을 보고 남편은 그러나 내 요리에 대해서 불평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어떻게 자주 저 슈퍼마켓을 장을 봅니까? 22년 동안 간 슈퍼마켓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매일 정장 차림으로 저렇게 이제 구매를 하고 네. 제일 많이 샀던 거는 오렌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유사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뭐 한 분은 완전한 이제 생활인으로서 이제 슈퍼를 다니시는 거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의 어떤 소탈함을 갖고 싶다. 소통하고 국민들하고 스킨십하고 싶고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우군이 필요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런데 이제 메르켈 총리가 네. 뭐 이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국제 뭐 제재의 어떤 공조라든가 네. 평화적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밀감을 더 많이 이제 주고 싶은 차원에서 아마 독일어로 인사를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채소의 신선도를 가늠하고 종이의 쇼핑 내역을 꼼꼼히 살펴서 사는 메르켈 총리의 모습이 사진이 새롭게 공개가 되니까 또 신선하네요. 좀 메르켈 총리가 장 보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독일 사람들은 그런데요. 메르켈 총리가 저렇게 장을 보고 있어도 주변에 가서도 메르켈 총리를 별로 관심을 두질 않는다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 둔대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오셨습니까? 막 가서 악수하고 사진 같이 찍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독일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도 총리가 먼저 그런 거 없는 거죠? 없고 총리가 자기가 돈 내는 거고요. 네. 경호원도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우린 사실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 국민들하고 소통이 없거나 스킨십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서만 자꾸 바라보는 사람처럼 되니까 우린 너무 연예인처럼 대통령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총리라 할지라도 업무를 볼 때는 총리지만 업무 시간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다. 그냥 네. 주부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들도 총리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는 거라기보다는 그걸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일의 어떤 그 관료 사회 문화나 또 네. 이런 것들이 막 우리처럼 너무 격을 따지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수평적으로 국민들에게 크게 권위적이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보통 사람의 삶과 퇴근 이후에 총리도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메르켈 총리 공부를 많이 한 듯한 문 대통령의 언급을 보셨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김정수 여사, 오히려 김정수 여사가 주도하고 문 대통령이 수행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웃음을 안겨줬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주전공이 아니어서 말을 잘 못 붙이고 좀 밀리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일상의 삶에서 바꾸는 정치를 보여줬던 장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쩌면 또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부부가 장을 보러 가면 대체로 이제
부인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요리할 거, 살림할 거, 필요한 걸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주도적으로 이제 행사하고 따라간 사람은 좀 뭐 우두커니 이렇게 구경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핵심적인 역할은 진군의 역할입니다. 결국 네. 짐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 전형적인 뭐 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즐거운 거죠. 우리 집하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친근감을 느끼는 거고요. 이제 메르켈 여사가,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금을 결제할 때도 그냥 줄을 순서대로 서서 자기가 결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네. 정말로 이제 두 분의 저런 모습들이 뭐 나라는 다르고 하는 역할들은 어쨌든 뭐 각 국가를 대표해서 역할을 하지만 좀 닮은 꼴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친근감을 더 느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살림도 말이죠. 청소도 메르켈 총리는 혹시 집 청소할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누군가 물으니까 괜찮다고 청소 대신할 사람은 나에게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도 문 대통령의 과거에 강아지 밥도 주면서 했던 장면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소탈 행보에서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제 메르켈 총리가 슈퍼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청소 서비스 용역업체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마트에서 이제 슈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혹시 청소할 사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붙잡고 자꾸 물어보니까 나는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지도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라고 하면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는 심리하고 그렇지만 나하고 다른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네. 같이 나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길 원하는 두 가지 양면적인 어떤 기대 심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진짜 슈퍼맨처럼 정말 일 잘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보일 때는 오히려 더 평범한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훨씬 더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메르켈 총리의 모습도 굉장히 친근감이 가면서 오히려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지도자에 대한 애정도 갖게 되고 정책에 대해서도 애정 갖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잘 어떻게 지도자가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직장인처럼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퇴근해서 시장에 가서 장 보고 거기서 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 그게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광화문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구호였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아직 못 봤지만 앞으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총리의 일상이 보통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곁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일상과 격리되지 않는 대통령. 역사관도 마찬가지일까요? 메르켈 총리를 보면 나치 독일의 만행을 꾸준히 사죄를 하고요. 또 문 대통령도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를 잊지 않으면서 가슴 아픈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도 다 품고 잊지 않으려는 점에서 두 분이 또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그겁니다. 네. 국제적인 상식에 의거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메르켈 총리가 정말 대단한 것은 국제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독일의 치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본인 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메르켈은 어쨌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위안부 문제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호흡이 맞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중국이든 일본이든 누구든 간에 역사적인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제적인 인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메르켈 총리도 만나고 또 G20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가와 대화를 나눌 텐데 네. 그때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역사를 비켜가지 않고 마주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뭐 600만 명의 어떤 유태인 학살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전 용사에 대한 부분, 뭐 미국의 어떤 참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선언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의 공통점인데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서독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아버지 따라서 동독에 가서 거의 큽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다시 이제 남쪽으로 오셔서 부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 경로가 서로의 어떤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를 어떻게 좀 열심히 봐야 돼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두 분이 타고난 부분이 서로의 어떤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장면을 서로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통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참전 용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는 메르켈 총재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계십니다. 위안부 합의까지 우리 위안부 문제까지 메르켈 총리가 언급을 해줬었네요. 그렇습니다. 2015년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민주당 지도자에게 그런 충고의 이야기를 해줬죠. 우리는 어쨌든 유태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사죄하면서 어쨌든 국제 질서 속에서 주인공으로 나섰는데 일본은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을 할 때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지도자 국가로서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반복적인 충고를 해줬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충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남의 나라의 그 의제와 관련해서 함부로 충고한다는 것은 결례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좋은 충고를 해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메르켈 총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른 듯 닮은 한국 그리고 독일 정상 메르켈 총리가 문 대통령의 관심을 표명해서 이제 이례적인 장면이 잇따라 연출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을 뒤따라가서 담장 100m 걸어가서 우리 교민들과 인사를 나눈 장면을 함께하기도 해주더라고요. 이게 메르켈 총리하고 만찬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청와대 담장이 너무 높고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어서 감히 청와대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못하지만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냥 그 울타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찬을 끝내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민들이 대통령 얼굴을 언제 한 번이라도 볼까 그러면서 그 담장에 다 매달려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담장 있는 쪽으로 다가갔고 내가 가도 되겠느냐 양해를 또 구했다고 하는데요. 가서 교민들 손을 한 명 한 명씩 다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한 100m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메르켈 총리가 그 옆을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손을 잡아주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일 쪽 관계자가 볼 때도 이건 처음 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고 아주 신경을 써가면서 예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동서독으로 갈렸을 때 어떤 독일에 관한 얘기들 우리가 많이 나눴거든요. 그럴 때 그 시절의 얘기가 전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는 독일하고 한국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총리나 독일 국민이 바라보는 한국은 이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통일을 이룬 상황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일반적인 나라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북이 계속 도발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는 부분들도 그런 같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외교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공동발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흐뭇하게 사실 나이는 한 살 어립니다. 메르켈 총리가. 그런데 마치 누나가 남동생 보듯이 흐뭇하게 보고 있고요. 또 저 장면도 보면 저런 거는 메르켈 총리가 총리실 청사에서 처음 본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이날 시진핑 주석을 낮에 만납니다. 이건 오찬회담은 시진핑과 하고 만찬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합니다. 격이 중국과 한국은 나라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진핑을 먼저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 문제로 압박할 때 이렇게라고 아마도 호찬 듯한 걸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메르켈 총리는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해서 저 정도로 예의를 갖추고 심지어는 공동언론 발표도 만찬이 끝난 뒤에 하지 않고 만찬도 하기 전에 한국 시간을 고려해서 했다는 걸 보면요. 저는 정말 메르켈 총리가 인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좋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것은 모든 것이 의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지금 실무 방문인데도 불구하고 의전은 국빈 방문 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의장대나 사열대들이 다 보였죠. 저런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결국은 그 대접해주는
모든 것의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독일이 이제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보 그리고 보훈의 행로에는 김정숙 여사가 또 함께했네요. 눈물의 궁전이라고요. 어쨌든 실향민으로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으로 맺힌 이 자리 어루만지면서 본인이 시어머니의 사연을 떠올리기도 했다고요. 예, 지금 저기서 이제 뭐 윤희상 묘지에 또 이제 동백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윤희상 씨가 뭐 한국에 들어오질 못했잖아요. 나중에 네.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사형 선고를 이제 받은 상황에서도 뭐 카라얀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청하에서 이제 풀려나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돌아오지 못해서 통영이 고향인데 그 고향에 이제 많이 이제 나와 있는 그 동백나무를 갖다가 이제 심어주는 그렇게 해서 네. 한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도 같은 이제 성악을 했고 음악을 했던 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똑같은 부분에서 어머니가 이제 실향민이었던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이 김정숙 여사가 이제 시어머니의 어떤 생각을 되돌이키는 그런 장면들이라는 것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좀 이렇게 좀 소프트한 부분이라서 못하는 부분들을 김정숙 여사가 지금 잘 이렇게 좀 보완적으로 해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좀 어루만져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전에 고향인 통영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타계한 세계적인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윤희상 선생. 이 동백님 간첩단 사건에 연루 수감됐었는데요. 어쨌든 분단의 비극으로 굴곡진 삶을 살다가 끝내 떠난 분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 통영 고향에 있는 동백나무를 심은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어쨌든 부창부수의 문 대통령과 함께하는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한복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색 자욱한 한복을 본 저희로서는 저렇게 쪽빛이나 옥빛, 고유의 색깔로 염색을 했던 한복을 보면서 조금은 다르면서도 분위기가 이채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쨌든 동대문 시장인가에서 어쨌든 포목상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기 지금 색깔도 나오지만 저는 아까 그 교포들 만날 때 입었던 저거 같은데요. 일단 붉은색이지만 그렇게 진하지 않고 네. 옥색인데 수박색 비슷하게 물들여가지고 굉장히 우아한 건데요. 저는 아까 그 교포 간담회에 있었던 플랜카드 보니까 인이 앤 숲이 사랑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면 지금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못지않게 지도자급의 행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동백나무도 참 저는 놀란 게 네. 동백나무는 나무입니다. 그걸 갖다가 비행기 전용기에다가 싣고 만약에 독일 오게 되면요. 검역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웬만해서는 저런 거 안 하는데 나무를 그것도 어른 어깨 정도까지 오는 나무를 갖다 싣고 와서 심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 김정숙 여사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아이디어를 낸 건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독립적으로 하나의 리더로서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희상 씨에 대한 그 평가는 뭐 다양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동백님 사건은 2007년도에 과장됐고 어쨌든 왜곡됐다는 일단 평가가 한번 나온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예술가들은 공감하기 때문에 이 성악을 했던 김정숙 여사가 독일에서 저렇게 동백나무를 심으면서 윤희상 씨를 갖다 기린다는 것도 네.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행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김정숙 여사가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담겨 있었던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동백나무를 윤희상 선생 그 묘에 이 지금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네. 아마 국내 보수 진영에선 상당히 많이 이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어찌됐든 과장된 간첩단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시긴 하지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남과 북 사이에서 경계인으로 사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에서 평가가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영원한 블랙리스트다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또 원조 블랙리스트로도 불리는 분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통영에 와서 삶을 마감하시길 그렇게 원했는데 결국은 그 문민정부 시절에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서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머나먼 독일 땅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네. 그걸 정리하는데 스토리 있게 정리를 하는 방법은 김정숙 여사가 성악을 또 전공하기도 했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를 같이 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의도를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강하게
굵은 선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김정민 여사가 굉장히 부드러운 선을 가지고 스토리 있게 접근하니까 이게 이념적인 논란이 생기지 않고 아주 잘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청와대가 저런 면에서 참 굉장히 잘 접근하고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전 좋게 봤습니다. 네. 저건 그 동백님 사건이 하도 오래된 사건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실 텐데요. 네. 67년에 있었던 이제 대규모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재판 과정 대법원에서 간첩죄가 한 명도 간첩죄가 적용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장된 거고 윤희상 음악가도 좀 과도하게 그렇게 이제 차별을 받고 처벌을 받았던 거죠. 사실은 이제 통영에 가면은 국제음악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통영시에서 윤희상 음악당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 때문에 통영국제음악당으로 이름이 지금 왜곡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는 뭐 모두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정상적인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독일의, 네. 100년 되는. 네, 100년 탄생 되는 100년이죠. 해잖아요. 탄생 100주년인데 또 공교롭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도 탄생 100주년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악연으로 얽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역사적으로도 논란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 건너편에서 순방 중인 문 대통령 내외를 봤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작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오늘 청와대에서 공개한 일명 B컷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도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장이 떠나면 밑에 계신 참모분들은 저렇게 얼굴이 환한 걸까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임종석 실장의 뒷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부항 자국 선명한데요. 저렇게 되면 저 색깔로 보면은 극히 최근에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지난번에 아까 그 사진 원래 이제 임 실장이 웃는 모습이 참 해맑은데 네. 대통령을 보내면서 너무 해맑게 웃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나가니까 쉬겠다 말이지 뭐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은 힘들 겁니다. 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외 나갔다가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수석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나갔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전화를 해가지고 5분 내에 안 받으면 앞으로 3번 더 한다. 그 뒤에 안 받으면 인사 고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이 나가면 좀 쉴 것 같지만 더 힘들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 걸리면 뒤가 좋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은 사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추경이라든가 뭐 청문회라든가 뭐 정부조직법 뭐 현안들이 워낙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 부항짜리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지금 뭐 대통령이 없으니까 더 부담감이 크겠죠. 네.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요. 70분간 예정 시간을 훨씬 넘긴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 참 이채롭던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뜻하는 빨간색의 넥타이를 맸고요. 시진핑 주석은 파란색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과연 그 오랜 시간 동안 두 분의 대화가 어떻게 사드 보복이나 아니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됐을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겠습니다.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